안녕하세요. 참이슈입니다. 중국이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한국 방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이 대한민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심해 정거장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학원 남중국해연구소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해저 2000m에서 활동할 심해 연구시설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자 6명이 한 달 동안 심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며 2030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메탄 수화물이 풍부한 열수 분출구를 연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으로, 열수 분출구는 해저 지층이 갈라진 틈에서 2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특이 지형으로 태양이 닿지 않는 심해의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심해 정거장이 완공되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중국은 방대한 양의 메탄 개발과 생태계 연구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해양 영토 분쟁의 빌미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인공섬 3곳의 대형 해저터널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야욕을 드러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시설을 배치하고 인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산호초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든 뒤 군사 요충지처럼 활용해 왔었습니다.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영토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확장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주변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장악하려 하자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해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 베트남이 한국의 SOS를 치고 있는 건데요. 외신에서도 남중국해 분쟁에 얽힌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찾으면서 호재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5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동남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지만 지정학적 마찰로 이들이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다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가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추세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중국과 자주 충돌해온 필리핀이 한국 무기 수출 시장으로 꼽히지만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얽히지 않은 국가도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서방 표준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무기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이 전혀 없을 뿐더러 품질이 좋고 다른 서방 무기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필리핀이 한국의 스쿼드 가입을 제안할 만큼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할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스쿼드는 중국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비공식 협의체로 이들은 작년에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늘리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한국 방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더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미리 깔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최근 대한민국 방산이 공산권 국가 진출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방산업체의 첫 공산국가 수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산권 국가와 방산 교류를 하지 않았기에 이번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 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베트남은 예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에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판반 지앙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극비리에 찾아 K9 자주포를 살펴봤을 정도로 애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 포병사령관이 하노이 인근 제204포병여단에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을 시사하면서 운을 띄웠는데요. 이렇게 베트남이 꾸준히 문을 두드린 결과 이번에 K9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한화에 따르면 K9 자주포 수출 규모는 20문으로 총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0억 원 수준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있을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무기 체계까지 추가로 도입할 큰 손으로 떠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치 중인 필리핀도 카이가 만드는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 12대를 6억 9천만 달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FA-50 필리핀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구매한 이후 두 번째인데요. 10년 전 필리핀에 처음 진출한 뒤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얼마 전 필리핀 국방부는 무기 도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에 FA-50 추가 도입비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이 FA-50을 다시 선택한 건 과거에 도입한 FA-50으로부터 안보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이슬람국가 계열 무장단체들이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어 여러모로 안보 강화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필리핀은 빈약한 공군력 때문에 중국과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FA-50을 도입하면서 필리핀은 여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이 FA-50의 덕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건 FA-50이 공중전, 공대함, 지상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말에 처음 필리핀에 배치된 FA-50은 현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해 작전에 큰 도움을 줬으며 2021년에는 남중국해 휘서남초 인근에 정박한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퇴거를 요구하는 데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FA-50은 필리핀의 영공방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초음속 경공격기로서 단거리 공중전 능력을 지닌 FA-50은 공중전투 초계 비행에 나설 능력이 있는데 특히나 영공이 넓은 필리핀에 유용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견제할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FA-50을 도입하고 난 뒤 남중국해에서 선진국과 연합공중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음속 전투능력을 지닌 FA-50을 운용하면서 미국, 호주 등 강력한 공군력을 지닌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필리핀이 FA-50 추가 도입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 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국 방산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국적 전력이 남중국해에 투입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방산의 역할과 위상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